안녕하세요. 올해로 83세가 된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제가 처음 환자를 진료한 게 1970년대 중반이었죠. 그때만 해도 위염이니 위궤양이니 하는 병은 드문 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점점 속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속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찾아오시면 꼭 아침 식사 습관부터 확인해 보곤 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어요. 당시에 72세셨던 박모 할아버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김 박사, 이 사과가 내 건강 지켜준다니까. 하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듯 아프다고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점막에 염증이 꽤나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사과를 매일 공복에 드셨던 게 원인이었어요. 그분 이후로 저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드시는 음식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도 동네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박사, 아침에 뭐 먹어야 속이 편해? TV에선 사과가 보약이라는데 왜 난 먹고 나면 속이 쓰리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때를 잘못 맞추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위는 밤새 쉬다가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 위에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그게 곧 염증이 되고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40년 진료 경험을 토대로 아침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실제로 자주 봤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당장 오늘 아침부터라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과일입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한 수박이나 참외 한 조각, 겨울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사과, 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차가운 과일들이 아침 공복 위장엔 큰 자극이 됩니다. 밤새 쉬었던 위는 매우 민감한 상태인데 거기에 차가운 음식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위 점막이 수축되고 혈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이로 인해 위액 분비도 불안정해지고 소화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도가 있는 과일들, 사과나 감처럼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들은 공복에 들어오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점막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 반 개를 드셨는데 한 2년쯤 지나서 만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속이 조금 쓰린 것 말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방심하셨죠. 그분과 자세히 상담하면서 공복 사과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 후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둔 사과를 식사 후에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셨더니 몇 개월 뒤 다시 내시경을 했을 때 점막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한 분, 80세 남성 환자께서는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 수박을 아침 대용으로 한 조각 드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는데요. 속이 찬 기운에 민감해지면서 결국 여름마다 위염이 재발하셨어요. 이분 역시 식사 후 적당한 온도의 과일로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속쓰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과일은 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은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염증으로 번지기 쉬워요. 그러니 과일을 드시더라도 꼭 실온에 두셨다가 식사 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커피 한 잔이 나를 깨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요.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블랙 커피는 위에 아주 강한 자극이 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데 아무것도 없는 위장에 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결국 그 산이 위점막을 직접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요. 67세 남성분인데 평생 교육계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습관처럼 3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블랙커피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님, 그게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속은 웃지 못했지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이 얇아지고 곳곳에 만성염증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위염 치료를 받으셨고 그 후엔 꼭 아침밥을 드신 다음에 연하게 탄 라떼로 바꾸셨습니다. 특히 블랙커피는 공복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 자체도 산성을 띠고 위산까지 자극하니 속이 약한 분들에겐 2배의 부담이 됩니다. 꼭 커피를 드셔야 한다면 적어도 죽이나 바나나 그렇게만 바꿔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이 덜 피곤해진다고들 하세요. 셋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계시죠. 특히 우유는 뼈에 좋고 칼슘이 많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장에는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과 만나면서 응고되는데 그 덩어리가 위 안에서 소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선 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응고된 단백질 덩어리가 위벽에 자극을 주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게다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 즉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은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드셨음에도 오전마다 속이 부글부글하고 화장실을 자주 찾으셨어요. 처음엔 장이 예민해서 그런 줄 아셨는데 유당불내증 검사 후 원인을 알게 되셨죠. 그 후로는 두유로 바꾸시고 식후에 드시니 그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요거트를 건강을 위해 아침 공복에 챙겨 드셨는데요. 속이 계속해서 답답하고 가스가 찬다며 고생하셨어요. 겉도 유산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공복에 섭취하면 산도 높은 위 환경에서 유산균이 오히려 죽고 속을 더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제품을 드시려면 꼭 식후에 속이 어느 정도 깨어나 따뜻해진 상태에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게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되는 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의 순서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튀긴 음식입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튀긴 빵이나 도넛으로 허기를 채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고지방 음식이 아침 공복 상태에서 위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줍니다. 공복일 때는 위산 분비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담즙이나 소화 효소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고 심한 경우에는 위산 역류나 복통, 심지어 담낭이나 췌장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탄력성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을 분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피로감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방은 체내 염증을 높일 수 있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지 않죠. 제가 진료했던 78세 남성 환자분께서는 퇴직 후 아침마다 단팥 도넛을 하나씩 드시는 게 낙이셨어요. 그런데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자세히 상담해보니 도넛이 문제였던 거죠. 그분께는 기름기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고구마와 부드러운 두부구이로 식단을 바꿔드렸고 한 달 만에 속이 아주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튀긴 음식은 아침 식사로는 되도록 피하고 죽, 계란찜, 구운 고구마처럼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위와 전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달콤한 시리얼, 과자, 초콜릿류.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몸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그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하죠. 제가 진료했던 어떤 어르신은 공복에 단 걸 드신 후 오전 내내 기운이 없다고 하셨는데 식단 조절 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단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 저거 매일 먹는데 하고 뜨끔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늘 뭔가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는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는 큰 열쇠입니다. 우리 몸, 특히 위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염증이 생겨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선되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바로 우리가 위를 존중하는 식습관을 가질 때입니다. 아침엔 뜨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주세요. 그 한 잔이 위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 이를테면 소고기 무국 한 그릇이나 고구마, 계란찜, 따뜻한 미음 같은 음식으로 속을 다독여 주세요. 제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지낼 수 있는 건 결국 그동안 몸을 어떻게 대했는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은 참 정직한 기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금세 반응을 보여주죠. 혹시 지금 속이 늘 불편하거나 아침마다 식욕이 없고 밥보다 커피나 과일을 먼저 찾게 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심스럽게 바꿔 보세요. 3일만 바꿔도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그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에서 그걸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아침을 위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